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올해 FDA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주가는 21 이평선에서 4일 연속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2시간 29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60%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02%, 0.19% 혼조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08% 강보합세 흐름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부진이 장 후반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 흐름으로 좀 바뀌는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에도 보면 2023년도 주식시장의 랠리가 첫 번째 지금 기술적인 어떤 이 도전 국면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차트가 이제 다우 지수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관련된 어떤 차트입니다. 기술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략가들이 이제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전망이 재고 감소라든지 바닥 시그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면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패턴으로 보면 역해된 숄드 형태의 넥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바닥 탈출로 확인이 되는 어떤 국면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기술주 관련되는 부분이 어제 이제 급격하게 빠졌다가 그 부분을 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고,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 초에 100달러 관련되는 부분까지 하회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140달러 정도까지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가 생각보다 이제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견조하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 대비해서는 제법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한 어떤 반등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었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 자체의 흐름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지역에서 외국인들 어떤 매수세가 1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과 같이 이제 양매수가 들으면서 개인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상승 종목 수는 이제 코스피 쪽이 이제 배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여 종목이 더 많은 정도로 흐름들이 났고,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왔던 로봇 관련되는 부분이나 인공지능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이제 옷장에 좀 무너지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대형주 기반의 흐름들이 이제 견조한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가는 어떤 흐름이었죠. 자, HLB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이제 시장 대비 흐름하고 이제 견조한 어떤 흐름의 어떤 부분들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에는 굉장히 좁은 어떤 레인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21 이평선에서는 지지한 4일째 흐름이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전장의 어떤 이런 흐름이 오후장에는 그나마 그래도 31,400원까지, 그리고 시간에는 50원 정도 올라서 31,450원. 그래서 32,000원대 어떤 중위값 어떤 이제 박스권 이 부분에 이제 임박하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 좀 일단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의 봉이 나왔고요. 수급상으로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
오늘 날짜까지 이제 하면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요. 기관들이 이제 3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이었고, 장중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일단 매수적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올라오니까 또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가 또 오늘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ADX 지표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큰 흐름이 없는 어떤 플랫형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변동성 지표의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물존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합니다만 계속 이제 좁은 구간에서 어떤 연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일봉상에서 어떤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는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 주를 마감하는 어떤 흐름인데, 다음 주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립니다. 홍콩 시장은 이제 오늘 뭐 개장해서 홍콩 시장도 좀 급등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항저제약의 어떤 흐름이 HLB 입장에서 주가 흐름에서 가장 좀 뭐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를 좀 보면 특별한 기사라기보다 이제 시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시비 관련되는 부분, 전환사채 관련되는 어떤 물량 부담이 있는데, 올해 풋옵션 행사 가능한 어떤 회사 중에 HLB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발행할 때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있는데, 이 풋옵션은 이제 시비를 사간 사람 입장에서 만기 전에 이제 상한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이 어떤 전환가하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제 좀 매력적일 때는 주식으로 전환합니다만, 본래 이제 10의 어떤 이제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주가의 어떤 전환했을 때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시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굉장히 뭐 낮다든지 그럼 별 매력이 없을 때는 만기 전에 이제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풋옵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만기 전 어떤 사채 취득 공시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HLB 계열장 중에서도 글로벌의 어떤 이제 자회사의 HLB 사이언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어떤 회사에 보면 HLB 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포함해가지고 이 전환사채 발행일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환 가격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풋옵션 그 행사에 어떤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현금 보유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풋옵션 행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자금이 빡빡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로 뭐 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HLB 계열사들은 이제 작년도에 HLB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계열사 쪽에 뭐 최근에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를 들어가든지 이런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런 어떤 이제 재무적인 상황에 어떤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FDA 관문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가장 시장도 크고요, 약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미국 시장의 관문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어떤 타겟보다는 FDA 허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떤 이제 신약들이 FDA 허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기업이 FDA 허가를 받은 품목이 뭐 6개 정도 불과할 정도로 FDA를 통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한미약품에 이제 그 롤론티스가 이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지금 허가를 노리는 어떤 회사, 여러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받는 게 지금 HLB의 리보세라님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리보세라님은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이제 표조 강암제죠. 그리고 표조 강암제 중에서도 이제 저분자 물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제프2를 타켓으로 해서 신호 경로에서 막 블러킹을 해서 좀 적응성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만큼 부작용도 좀 작고 저분자 물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가도 이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병용으로 지금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서제약이 이제 캄넬리주맘과 면역관문 억제제와 이 병용으로 삼상을 끝내고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선약 남성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지금 FDA와 허가 신청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1월 달에 첫 번째 단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CMC 이슈라든지 생동학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했는데요. FDA 관련된 부분에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993년도부터 작년까지 보면 이 작년도가 합하면 37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BLA와 NME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신물질 신약하고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0년도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허가를 했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허가의 어떤 규제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적응증별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5년 평균과 2021년을 본다면 단연제 가장 높은 게 이제 oncology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FDA 허가 받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LG화학과 뭐 동아SD, SK케미칼, 한미약품의 약 중에서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포지오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시게 되면 이 뭐 항생제라든지 혈우병, 수면장애, 내전증, 호중구 감소증 뭐 요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 리보세라님이 이제 허가를 받는 다음에 항암제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신약으로 등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3상을 끝나고 이제 허가 신청에서 성공 관련되는 부분에서 종양질환 관련되는 온콜로지는 이 3상에서 이제 이행을 했을 때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한 47.7% 정도. 그래서 허가 신청에서 허가 승인 지금 이제 2단계잖아요. 허가 심사 신청에서 허가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3상을 해서 넘어갔을 때는 이제 92% 정도 이게 2020년도까지 어떤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NDA 신청을 언제쯤 넣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이 반영되기 위해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이 34,000원대가 넘어가야지만 요 이제 몇 달 동안 진행되는 어떤 박스건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아직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지금 3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언제쯤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데 그런 봉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순간이 가장 일단 중요한데 그 부분이 또 내일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